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진짜 순한 맛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가 얀덱스라는 회사인데, 쉽게 말해서 한국의 네이버나 미국의 구글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네이버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얀덱스라는 회사가 불과 2월 16일에 주가가 한 53불 정도 됐었는데, 거의 한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금 18불. 네, 러시아 전쟁 때문에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서학개미 분들이 또 들어갔다는 거죠. 이 종목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니니까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자, 최근에 전쟁 이슈가 있을 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또 이런 TQQQ 같은 종목에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예, 나스닥 레버리지 3배 ETF죠.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뭔가 좀 화끈한 이런 종목을 계속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얀덱스라는 주식에 이게 쿠팡맨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8,200만 원을 몰빵했는데 지금 울고 계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얀덱스 같은 종목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횡보하는 거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횡보하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가 언제부터 정지됐냐면, 자, 실질적으로 3월 1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2월 24일 날 한 40% 정도가 폭락을 했고요. 그 전후로 한 일주일 정도 동안에 거의 뭐 한 70% 가까이 주가가 폭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맨이나 이런 직장인분들이 이쯤에서 들어갔다는 거죠. 이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4일에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나스닥에 상장된 이 러시아 주식에 대거 몰려들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구글로 불리는 얀덱스라는 회사이고요.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제 초저점 매수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다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투기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 기회를 틈타 이익을 보려고 하는 행위,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어떤 종목 분석 없이 그냥 40% 50% 폭락했으니까 들어가자, 이런 거는 투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얀덱스라는 회사가 28일 날, 실질적으로 28일 날 나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께서는 러시아에서 8년을 거주하셨고 또 러시아어를 전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얀덱스라는 기업은 러시아에서 검색 엔진 점유율 60% 정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호출 점유율 70%. 참고로요, 이 얀덱스가 러시아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구글이 한 3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러시아와 구글이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와 비슷하게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뭐 차량 공유, 음식 배달, 이커머스 등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랑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전쟁 위기로 인해서 시총이 한 8조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총이 굉장히 저렴한 건 맞는데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풀린다고 해도 매수를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는 쿠팡을 다니는 한 직장인 분이 주당 17달러에 4,000주를 매수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전체 투자 금액이 한 8,2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직장인이 20년 후에 연금 받을 생각으로 얀덱스에 투자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기사님이 이 커뮤니티 글을 보시고 기사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읽어보면 4,000주 17불에 들어가서 지금 폭락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상패는 아니고 돈을 묶을 목적으로 거래 정지만 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암튼 20년 후에 연금 정도로 생각하고 묶어두자고 키읔키읔 이렇게 이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가볍게라기보다는 허탈한 마음에 그냥 연금 정도로 생각하고 묶어두자,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기사에서는 20년 후에 연금을 받을 생각으로 얀덱스에 투자했다, 이렇게 마치 연금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자, 아무튼 얀덱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분도 24달러에 67주를 매수했다. 그래서 뭐 40%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뭐 많이 산 건 아니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사를 보면서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 볼게요. 자,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이 나토
때문인데요. 나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구소련이죠.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이제 결성된 반러시아 집단 방위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 부분이 1997년까지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이고 오렌지색 부분이 1997년 이후에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인데 점점 이 러시아 쪽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토 가입국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 지금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 나토를 독일 국경 밖으로 이동시키지 않기로 소련과 합의했다. 이제 이 약속을 어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미국에서는 우리는 러시아가 아닌 소련과 합의했다. 이것도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분께서는 러시아는 전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군을 막는 최후의 이 방어막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뭐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파병하지 않은 이유도 일이 커져버리면 정말 3차 세계대전까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서로 좀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자,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시키는 걸 어떤 최종적인 전쟁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과가 없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일으킨 그 손익을 따져봤을 때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마무리 짓고 전쟁을 휴전을 하든 끝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리가 없다. 당연하겠죠. 멀쩡한 땅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얀덱스 주식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10 밑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요. 당연히 $10 밑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감안을 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 자체는 일단 건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얀덱스라는 회사는 나스닥과 러시아에 동시에 상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기업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이 본 주식의 이 시총을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 나스닥 주가라고 해요. 그래서 루블화가 폭락을 하면 나스닥 주가도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루블 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은 거죠. 이렇게 치솟았다는 의미는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기준 1달러당 106루블까지 올랐는데 원래는 한 82불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한 120불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 이 얘기는 이 얀덱스의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악재가 자, 이 러시아가 MSCI에서 빠진다. 이제 이런 소식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MSCI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은 얀덱스를 한마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얀덱스 입장에서는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얀덱스라는 기업의 최악인 상황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일단 얀덱스라는 회사는요 매출의 90%가 내수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직접적으로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뭐 설령 광고 매출이나 차량 호출이 줄 수는 있어도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를 또 철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다. 이렇게 되면 구글이 현재 한 38%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구글이 철수하게 되면요. 얀덱스라는 회사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얀덱스 같은 기업은 작년에 한화로 환산했을 때 한 5조 7천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참고로 카카오 같은 경우가 한 6조 1,300억 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얀덱스의 시가총액과 카카오의 시가총액만 비교해봐도 5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싸진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뭐 특별하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현재 많이 싸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가 풀리는 시점에 이 루블화의 가치가 얼마나 더 이제 폭락하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볍게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종목 추천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봤더니 일단 뭐 매출 성장성 이런 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한 10년간 매출 성장성을 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반면에 이 매출이익률, 그로스 프로핏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점점 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기업을 선호하고요. 매출이익률이 당장 낮다고 해도 점점 좋아지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21년부터 영업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당연히 순이익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기업의 향후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한번 보면요. 지금 2022년부터는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다시 예상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아마도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자료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2021년도 적자이기 때문에 2022년에 흑자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도 적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얀덱스의 예상 매출을 봤더니요, 지금 2020년은 작년보다 한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쟁 이슈가 반영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EPS를 예상했던 애널리스트 숫자보다는 지금 현재 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2022년 예상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PS 레이쇼를 보면 1.69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얀덱스의 사업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기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검색 엔진, 이 광고 매출이 한 56%, 거의 60% 가까이 되고요. 이 차량 호출 쪽 부분 매출이 한 31%.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거의 내수 시장 매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매출만 합쳐도 한 9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매출 같아요. 이 오픈마켓 쪽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쪽 마켓 매출도 6.4% 정도 되니까요. 거의 뭐 매출의 대부분이 내수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전체 매출에서 러시아 매출 비중이 93%잖아요. 그 러시아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6.5%니까 거의 뭐 러시아 내수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 현재는 거래 정지가 돼 있지만 거래 정지가 풀린다고 해도 그냥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서 다른 기업 분석하듯이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오늘 다룬 이유는 이런 기업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잘 모르고 또 이렇게 기사만 몇 개 보시고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으니까 또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들어갔다가 큰 피해를 보시면서 힘들어 하실까 봐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